가까운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. 왜일까요? 그들은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. 그만큼 내 약점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들은 내가 무엇에 상처받는지,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,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그 약점을 가장 먼저 건드릴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갑니다.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?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. 정말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한다. 모르는 사람보다 믿었던 사람이 더 무섭다. 이런 말이 괜히 생긴 건 아닙니다. 칼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곁에 있는 사람이 더 깊이 찌를 수 있다. 우리는 흔히 가족, 친구, 오래된 지인이라면 다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. 그러나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인간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심을 풀게 되고 서로에 대한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약점도 많이 드러납니다. 그 정보, 그 친밀함이 평소에는 정이지만 갈등이 생기면 그게 무기가 되죠.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,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단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이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.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들이니 편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말하지 말 걸 그랬다 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첫 번째는 자신의 약점과 콤플렉스입니다. 여러분, 가장 친한 친구에게라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? 바로 내가 제일 부끄러워하는 나의 약점입니다.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.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불안, 두려움, 부끄러움이 자리하고 있죠. 우리는 때때로 마음을 열고 싶을 때 또는 위로받고 싶을 때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털어놓곤 합니다. 그래도 너한테는 말할 수 있어 하면서 말이죠. 그런데 그 약점을 무심코 말하게 되면 그건 무기가 됩니다. 물론 처음에는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갈등이 생기면 그 약점은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부분이 됩니다. 특히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까운 사람이 알고 있는 내 민감한 부분이 나를 가장 크게 아프게 만듭니다.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거나 가족 문제로 힘들었던 이야기, 혹은 외모, 능력, 건강과 관련된 콤플렉스 같은 것들 말입니다. 이런 건 절대로 농담처럼 넘기지 마세요. 가깝다고 해서 다 털어놨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건 후회뿐입니다. 내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술자리에서 내 콤플렉스를 웃음거리로 만든 적은 없으셨나요? 혹은 누군가에게 몰래 얘기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은요? 나의 약점은 내가 꺼내는 순간부터 남의 판단에 노출됩니다. 자기 방어는 나를 숨기자는 게 아닙니다. 진짜 중요한 건 지켜야 할 선을 안다는 것입니다. 절대 쉽게 내놓지 마세요. 진짜 강한 사람은요, 아픈 얘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. 아무 말 안 하고 버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지킵니다. 두 번째는 돈 이야기, 특히 내 경제 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말 자주 하죠. 너 요즘 좀 괜찮지 않아? 형편이 좀 나아진 것 같더라. 그럴 때마다 괜히 솔직해져서 응, 요즘은 좀 벌어. 회사 잘 돌아가고 있고 라고 말하곤 합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하고 나면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. 상대방의 말투, 태도, 심지어 요구하는 것도 바뀝니다. 사람은 안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비교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. 더 무서운 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조용히 부러워하고 지나가지만 비슷하거나 조금 못 사는 사람은 그걸 상대적 박탈감으로 느낀다는 겁니다. 그때부터는 내 말 한마디, 행동 하나에 의도가 생긴다고 오해합니다. 반대로 내가 어렵다고 말하면 안쓰러워하는 척하지만 은근히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들기도 합니다. 돈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 사이를 미묘하게 만듭니다.
또 하나,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게 상대가 내 경제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. 얘는 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빌려도 되겠지. 이런 생각이 쉽게 들게 만들죠. 그러니 경제 이야기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. 진짜 친한 사이라면 오히려 말 안 해도 압니다. 돈은 조용히 벌고 조용히 써야 관계도 건강합니다. 경제 사정은 입으로 말할 게 아닙니다. 시간이 흐르면 조용히 드러나는 게 진짜 형편입니다. 세 번째는 가족 이야기, 특히 집안 내부의 문제입니다. 가족이라는 건 가장 소중한 동시에 가장 복잡한 관계입니다. 서로 너무 잘 아니까 남에게 말하기 어렵고 말하게 되면 부끄러운 부분도 많죠. 하지만 그걸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 툭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정도는 얘기해도 괜찮겠지, 속 시원하니까 하고 말이죠. 그런데 그 이야기는 결국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. 그 사람이 누구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. 형제 간 불화, 부모와의 갈등, 자녀 문제, 부부 사이 문제 등은 들려주는 순간 당신 자체가 그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각인됩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은 고정된 이미지가 됩니다. 좋은 일은 쉽게 잊혀지지만 안 좋은 이야기는 오래 남습니다.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남편 이야기, 아들 문제, 형제 간 갈등을 털어놓았다고 해보세요. 그 이후에 아무리 당신이 잘 살아도 그 사람의 머릿속엔 힘들다고 말했던 사람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습니다. 특히 인간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그 정보는 나만 알고 있는 너의 비밀이 되어버립니다. 그리고 그건 무기가 될 수 있죠.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옮겨 말하는 순간 당신의 가족 이야기는 어느새 동네 이야기가 되어 돌아옵니다. 그래서 가정 문제는 절대로 쉽게 꺼내서는 안 됩니다. 속이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원함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. 가족 얘기는 절대 가볍게 흘리지 마세요. 말한 당신은 잊어도 들은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는 당신의 진짜 꿈과 목표입니다. 이건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꿈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배웠으니까요.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. 꿈과 계획, 특히 진심이 담긴 목표는 아무에게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사람은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무언가에 도전하려 하면 말립니다. 도와주기보단 말리고 조심하라고 하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내가 해보지 않은 걸 하려는 사람을 보면 불안해지는 거죠. 그리고 꿈은 늘 불완전합니다. 계획은 수정되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는 아직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기 마련이죠. 그걸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. 그 나이에 그게 되겠어? 넌 좀 무모한 거 아냐? 차라리 지금 있는 거나 잘해. 그 말들 다 진심에서 나온 충고일까요? 아닙니다. 그 말들은 대체로 자신의 불안에서 나옵니다. 그래서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가능성을 제일 먼저 꺾을 수도 있습니다. 진짜 꿈은요,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강력합니다. 조용히 준비하고 결과로 증명하면 됩니다. 당신의 진심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. 말에서 꺾일 수 있는 꿈이라면 말하지 마세요. 말할수록 흔들립니다. 당신의 진짜 꿈은 당신 안에서 자라게 하세요.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도록 입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면 됩니다.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말 공감되셨을 겁니다.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입니다.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관계가 있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어지는 신뢰가 있습니다.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입보다 귀가 더 열려있는 사람입니다.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털어놓지 않습니다. 자신을 지킨다는 건 조용히 걸어간다는 뜻입니다. 가장 지혜로운 말은 때론 침묵이라는 걸 기억하세요. 이제부터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.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
실제로 말 줄이기를 연습할 수 있는 작지만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, 하루에 한 번 말 안 하고 넘기는 연습을 해보세요. 누군가가 나를 오해한 것 같을 때 억울한 말을 해명하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. 그럴 때 입술을 꾹 다물고 그냥 한 번만 넘겨보세요. 한 번은 참기 어렵고 2번은 속이 상하지만 3번쯤 넘기다 보면 놀랍게도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. 왜냐하면 말로 풀지 않아도 시간이 답을 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말하지 않고 참은 그 순간이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됩니다. 말을 줄이는 훈련은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. 2번째, 고민이 생기면 먼저 메모장에 적어보세요.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말부터 하려 합니다. 야, 나 진짜 너무 속상해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서 후회한 적 한두 번이 아니죠. 그럴 때는 입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게 해보세요. 스마트폰 메모장에 또는 작은 노트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써보는 겁니다. 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지? 지금 이 감정이 내 진짜 마음일까? 글을 쓰면 정리됩니다. 정리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쓴 글을 읽다 보면 이걸 굳이 말로 꺼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말을 줄이는 건 표현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. 말 대신 생각을 정돈하는 연습입니다. 3번째, 말 없이도 신뢰를 주는 태도를 만들어 보세요. 말을 줄인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중요한 관계일수록 말보다 행동과 태도가 더 큰 언어가 됩니다. 누군가에게 내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 굳이 말로 따지기보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. 친한 사람이 실수했을 때 매섭게 지적하기보다 잠시 기다려주는 태도는 그 자체로 존중입니다. 말은 줄었지만 존중은 커지는 방법.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관계 방식입니다. 침묵 속에 배려가 담기면 그건 어느 말보다 더 따뜻하게 전달됩니다. 이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. 하루에 단 한마디를 줄이는 것으로도 당신의 관계, 당신의 평온, 그리고 당신의 말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오늘도 당신의 지혜로운 침묵을 응원합니다. 말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말수가 적다는 게 아닙니다. 내가 왜 말하는지를 알고 말하는 것, 그것이 지혜입니다. 당신의 말이 가벼워지지 않도록, 당신의 마음이 쉽게 상처받지 않도록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작은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말이 아닌 마음으로 연결되는 공간, 공감과 지혜가 그 작은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.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 여러분의 배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매 순간이 평안하시고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